먼저 여기 사진 몇 장 같이 보겠습니다.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바캉스 시기에 많이들 여행 가는 하와이나 보라카이 또는 유럽 같은 여행지들보다 훨씬 더 특별하고 뭔가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풍경들입니다. 실제로 이 사진 속 풍경 속에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특별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어 그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는 먼저 이 남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름은 김동우이며 직업은 사진작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진작가는 사진작가인데 굉장히 특별한 사진작가입니다. 바로 멕시코부터 하와이 그리고 쿠바와 중앙아시아 등 전 세계 모든 곳을 종횡무진 찾아다니면서 무언가의 흔적을 사진으로 담아 기록하는 분이신데, 그가 기록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독립군의 흔적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 이 땅 위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해준 우리 역사의 진정한 영웅들이자 은인들, 그래서 마땅히 모두가 기억하고 두고두고 그 행적에 대해 고마움을 보상하고 모든 교과서와 대한민국 곳곳의 기록에 셀 수도 없이 등장해야 마땅한 분들이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그분들 대부분 이제는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잊혀져 가고 있는 바로 그 독립군들과 고려인들, 그리고 일제시대 강제징용으로 타국으로 끌려가 그 마지막도 제대로 기록되지 못한 수많은 삶의 흔적들을 추적해 더 늦기 전에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멋진 남자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아주 성공한 사람들, 또는 심지어 그게 무려 1000조 원의 재산을 일군 일론 머스크라고 할지라도 존경한다는 표현은 거의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어떤 갑부보다 또는 그 어떤 대단한 직책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아 마땅해 보이는 삶을 지금 이분은 살고 계십니다. 물론 이 영상은 이분이 최근 출간하신 뭉우리돌의 광야편을 소개하는 영상이긴 한데, 그 책과 함께 이분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분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며 멕시코, 하와이, 쿠바에 가서는 최초의 한인 이주 노동자들의 삶을 추적하고 기록하시고, 또 일본에 가서는 독립운동가들과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흔적을 기록하시고, 그리고 최근에는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같은 곳에 가서는 19세기 말 반강제로 한국을 떠나 연해주와 소련 땅에 정착한 다음 스탈린에 의해 강제로 중앙아시아 이곳저곳 사실상 사지로 이주되어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며 지금까지 살고 있는 우리가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그 한인들의 뿌리와 흔적을 일일이 직접 찾아가 기록하여 이렇게 한 번씩 책으로 내고 계시는 분이신데, 놀랍게도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모든 일을 자신의 사비를 털어, 그것도 그 어떤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외롭게 혼자 해오신 분이십니다. 그건 마치 우리가 과거 독립군들을 떠올려 볼 때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런 결정을 내리고 그런 무섭고 가혹한 삶을 스스로 선택해서 살 수 있었는지 선뜻 체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분의 이런 삶 또한 저 같은 하찮고 부족한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삶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그게 얼마나 고귀하고 훌륭한 삶인지는 차치하고라도 어떻게 저런 삶, 저런 일들을 선택해 살고 계시는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삶을 오랜 기간 혼자 묵묵히 살아오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독립군들의 흔적, 게다가 대부분 다 해외에서 생을 마감하시는 바람에 그 흔적조차 이제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분들을 일일이 찾아가 더 늦기 전에 최대한 사진과 기록으로 남기려는 이분의 삶은 흡사 과거 독립군의 삶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번에 나온 책은 뭉우리돌 광야입니다. 이 뭉우리돌 시리즈 가운데 세 번째 책입니다. 인도와 멕시코 그리고 쿠바와 하와이에 때론 강제로 아니면 이주 노동자가 되어 그곳에서 노예나 다름없는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벌이 중 무려 3분의 1을 독립 자금으로 내놓았던 한인들의 이야기 등을 담은 첫 책 뭉우리돌의 바다편, 이후 러시아와 네덜란드에 묻혀있는 우리 한인들의 흔적을 찾아 정리해 내놓은 뭉우리돌 들녘편에 이어 이번에는 중앙아시아로 그 발길을 옮겨 찾아내고 만난 그 기록들을 정리한 뭉우리돌 광야편까지 총 3권이 시리즈입니다.
참고로 뭉우리돌은 모난데 없이 둥글둥글 큼지막하게 생긴 돌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백범일지에서 유래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맷돌의 아래짝처럼 깎이더라도 끝내 깨지지는 않는 둥글고 단단한 돌을 뜻하는 단어로 당시에는 우리의 꺾이지 않는 항일 의지, 그리고 최근에는 조국을 위해 헌신했으나 널리 알려지지 못한 해외 독립운동가들의 강인한 정신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일단 이분이 엄청나게 실력이 뛰어난 사진 작가이기 때문에, 게다가 대학에서 신방과를 졸업하고 신문사 기자까지 지내셔서 굉장히 많은 사진들, 그것도 그 한 장 한 장이 작품 사진과도 같은 훌륭한 사진들이 가득하며 사진과 함께 그 풍경들 속에 담겨있는 가슴 아픈 사연들을 너무도 술술 읽히는 훌륭한 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김동우 작가와 김동우 작가만큼이나 지금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그 출판사 분들은 중앙아시아 곳곳에 대부분 사실상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묘, 그리고 그 후손들의 삶과 그들이 일했던 집단 농장, 그리고 당시 강제 이주에 상상하기도 힘든 고단한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무도 찾지 않는 그들의 흔적에 대해 이렇게라도 누군가는 기록을 하여 이제는 그분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이 김동우 작가예요. 그리고 이 출판사가 이 시리즈를 고집스럽게 펴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렇게 그들이 힘들게 찾아내고 정리해준 그 기록들을 한 번이라도 훑어보면서 잠시라도 그들이 살고 간 그 외롭고 고단한 삶에 대해 기억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뭉우리돌 광야편에서는 대부분 연해주 지역, 즉 과거 소련 시절 소련의 소수 민족으로 살아가며 어찌 보면 가장 핍박당하고 홀대받았던 우리 한인들의 흔적을 찾아보는데, 이 책을 읽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 한국인 또는 한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특히 가장 혹독한 환경에 던져진 상황에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생존력과 단결력, 그리고 남다른 민족애로 어떻게 그 끔찍한 환경을 버텨내고 살아냈는지에 대한 그 생생한 기록들이었습니다. 책 속에 소개된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소련에서는 1937년이 되자 갑자기 연해주에 살고 있던 우리 한인들을 강제로 척박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주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때 스탈린이 갑자기 이렇게 무려 17만 명이나 되는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이유는 정말 놀랍게도 그 한인들이 살고 있던 연해주 지역은 이미 한인들이 그 척박한 땅을 다 개간해 놓아 옥토가 되어 있던 상황이어서 그런 좋은 땅은 이제 러시아인들에게 물려주고 대신 그 과정에서 우리 한인들의 최고의 농업 기술과 억척 같은 생존력을 확인한 스탈린은 자갈밖에 없어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 우리 한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땅을 개간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강제 이주는 보통 단 하루나 이틀만 남겨두고 갑자기 통보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당 최대 30kg의 짐만 허용하여 지난 모든 삶을 뒤로 한 채 화물이나 가축을 옮기던 기차를 이용해, 그것도 도망칠 것을 우려해 창문까지 모두 막아놓은 화물칸 한 양에 약 30명의 사람들을 우겨 넣은 다음 그렇게 무려 최대 40일이나 이동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음식도 난로도 화장실도 없어 셀 수도 없이 죽어나갔던 그 끔찍한 여행 끝에 도착한 마치 화성 같은 척박한 땅에 그냥 내버려졌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이 한인들의 여권에는 특수한 도장까지 찍혀 그 지역을 벗어나면 반혁명법으로 처벌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들 한인들이 이런 날벼락 같은 강제 이주를 당한 것은 대부분 땅에 삽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추운 러시아의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인들은 집도 음식도 없던 그 황량한 광야에 내버려져 그곳에서 땅을 파서 토구를 만들어 그렇게 그의 겨울을 지냈습니다. 뭐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 첫 해 겨울 동안 총 17만 명의 이주민 가운데 무려 3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주 직후 그들의 하루하루는 매일 곡으로 시작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듬해 봄이 찾아오자 이 한인들은 믿기 힘든 괴력을 발휘하며 그 콘크리트 같은 땅을 갈고 개간한 후 그 위에 가슴에 품어 가져온 소중한 씨앗들을 뿌리고 각자 농기구를 만들어 그 낯선 땅에서 최대한 빨리 식량을 길러내려고 노력했는데,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게 그렇게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 한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아이들의 교육을 미룰 수 없다며 지역마다 아이들 학교를 세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옥 같은 몇 해가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한인들은 그 땅의 기존 경작 한계에서 무려 3배가 넘는 쌀을 수확해내고 있어. 단순히 이제 그들은 식량이 부족해 배고파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제 한인들이 재배한 쌀이 그 주변 지역의 대표 작물이 되어 주변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쌀을 주식으로 삼게 되는 현상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짧은 에피소드는 이 책에 담겨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 한인들이 그 먼 타국에서 겪어야 했던 상상도 하기 힘든 고통이 서려있는 그 이야기들의 극히 일부일 뿐이고, 그 외에도 김동우 작가가 찾아간 수많은 독립군들의 흔적들과 또 그 후손들을 직접 만나 그분들의 손을 잡고 이제는 100년이나 지나 가물가물한 고국의 언어 한국어로 인터뷰를 진행하며 기록한 소중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한 가지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가슴 아픈 이야기는 이렇게 김동우 작가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것도 거의 100년 또는 최소한 수십 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그 후손들을 찾아가 방문하고 또 인터뷰를 요청하면 그쪽에서는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의외로 거의 모든 경우 그분들 모두 너무도 환대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무도 그들을 찾은 이가 없었기 때문이고, 또 그들이 간직하고 있는 우리 독립군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한 이들도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도 자신들의 삶과 역사를 들어주고 기록해주기 위해 찾아와 주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기뻤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무장 독립군 장군이자 그 유명한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의 발자취들 외에도 총보다 교육이 오래 간다고 주창하며 독립운동가이면서도 연해주에서 민족교육과 한글 보급에 힘썼던 개봉우 선생, 그 외 당시 군신으로 불렸던 무장 독립과 김경천 장군과 강제 이주 직후 우리 한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지옥과도 같았던 황무지 개간 역사 그 자체와도 같았던 고려인 공동체의 뛰어난 지도자 김병화 선생 및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한인들을 결집시켜 단결을 이끌어내어 한인 농장에서 기적과도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한인 농업 지도자 김만삼 등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는 최소한 한 번쯤은 그들의 삶을 읽고 마음에 새길 가치와 책임이 있는 수많은 분들의 삶이 담겨있기 때문에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다들 꼭 이 책 한 권씩 구입하시오. 또는 그 시리즈를 구입하시오.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수많은 한인들이 먼 타지 황무지에서 어떻게 한인으로서 살아갔으며 또 얼마나 치열하게 고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는지,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잊혀졌는지를 들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 또 우리가 기회를 가지지 못했던 과거의 그 독립운동가 분들을 위해 자금을 십시일반 모아 전달 드리는 것과 같이 이 책을 한 권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김동우 작가님과 그리고 출판사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어 그분들이 앞으로도 이 외롭고 숭고한 일을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해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 그분들의 노력에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